자, 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뜻밖의 식품들 몇 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거 내가 간에 좋은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것들. 첫 번째, 철분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.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.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. 여러분 보세요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, 갖고 있는 기술, 전문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악기를 하는 분들은 바이올린, 뭐 아니면 피아노,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탤런트와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. 맞죠? 저는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잘 알 거고, 또 뭐 벌에 대해서도 잘 알 거고, 제가 관심 있는 분야. 근데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서는 관심을 가져왔는데 내 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어요. 그리고 언제만 가질까요? 아플 때,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을 때, 위험함을 느꼈을 때,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을 때, 그때 건강을 위해서 휴가를 내죠. 그렇죠? 네.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줄 것들이 있는데,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먹거리가 여러분들 몸에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, 특히 간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철분제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. 안 좋다는 거 아는 것들을 우리가 끊는 것은 쉬워요. 근데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, 그게 납득이 돼야 될 만한 것들, 혹은 이것을 먹으면 내가 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간에 치명적인 것들이 하나가 바로 철분제들이에요. 정말 많이 사용되는 영양제입니다. 어지러움 혹은 빈혈에 사용되는데요. 이 철분 부족이 빈혈을 만들어요. 그래서 임신 기간 중이나 아니면 우리가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혈액이 많이 이렇게 출혈될 때 그때 이제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. 자, 문제는 이 철분이 과해지면 오히려 간 건강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나친 양의 철분제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간 경화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철분제나 혹은 집에 있는 철분제를 그냥 저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응급 상황에 약물로 처방받아 드시는 거 아니죠.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야, 철분제 먹으면 되게 좋대, 건강에 좋대,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시금치나 엽채소들, 시래기나 이런 음식들, 상추 이런 데서 채소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곡식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소금이나 이런 데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. 자, 두 번째, 된장, 견과류 이런 거예요. 근데 견과류도 나왔어요. 견과류가 그냥 견과류가 아니고 가루쳐 있죠. 곰팡이. 물론 된장과 뭐 식초, 간장 뭐 이런 것들은요, 그냥 그 자체가 그 발효되면서 아폴라톡신이라는 그 발효균이 형성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발효는 고온 발효가 있고 저온 발효가 있습니다. 고온 발효는 되게 시간이 짧아요. 우리 빵을 만들 때 누룩 있죠? 누룩을 발효시키면 얘네들이 자기 역할만 하고 걔네는 없어져요. 사라진다고요. 그래서 누룩에 자기 밥을 설탕을 먹어서 자기가 부풀러지면서 사라지면 끝나요. 그럼 우리 건강한 빵을 먹을 수 있어요. 이스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이스트가 들어갔어도 그 이스트가 잘 빠지거나 사라지면, 없어지면 네, 건강한 빵이 될 수 있다고. 그래서 빵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빵을 조각조각 썰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이스트균이 싹 죽어버려요. 그럼 정말 건강, 이거를 주의백이라고 하죠. 보통 외국에서는 이 주의백을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발효되는 거 말고 저온 발효들, 된장 같은 거, 된장에는 곰팡이 균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많죠. 그죠? 그 곰팡이 균 자체가 그냥 된장에 있다. 이건 날아가지 않습니다. 좋은 발효고 습기가 있잖아요. 그대로 있어요. 그럼 그 된장을 먹는 것은 우리가 뭐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. 그 안에 곰팡이.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원장님 뭐 흰 곰팡이와 검정 곰팡이는 차이가 나지 않냐고. 물론 곰팡이 색깔에 따라서 더 해로운 게 있고 덜 해로운 것도 있어요. 하지만 곰팡이 자체가 우리 몸에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어떤 것이 활성화되고 발효가 됐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. 곰팡이 균이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. 특히 곰팡이 균이 발암 물질로 졌을 때 아폴라톡신 그리고 바이오제닉 아민 이런 아민 성분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.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겨울철이나 이렇게 보면 혹은 아니면 장마철에 습이 많을 때 견과류를
놓잖아요. 특히 땅콩 같은 거. 그럼 땅콩 겉껍질에 뭐가 만들어질까요?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 딱딱한 껍질에.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 이제 우리가 까서 먹잖아요. 깔 때 뭐 올라오죠. 먼지 같은 게. 그 곰팡이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호흡기로 들어오면 치명적인 암의 원인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난 그래서 그거 까기 싫어가지고 뭐 그냥 강동시장이나 어디가 사 먹었어요.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껍질, 그 빨간 색깔 껍질 속에 곰팡이가 있어요. 그러면 그런 곰팡이들은 치명적인 간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조건이에요. 모든 견과류가 정말 좋지만 곰팡이가 난 견과류는 무조건 폐기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그럼 이거 끓인다고 해서 곰팡이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된장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냥 곰팡이가 어느 정도 묻어있다 시커멓다 별로 안 좋다 버리셔야 돼요. 그냥 새커먼 거 곰팡이에 나서 새커먼 거 달라요.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래된 견과류는 안 먹어야 돼요. 3년, 4년 된 견과류 먹지 마세요. 근데 이제 냉동실에다 얼려놨던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얼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. 그리고 가급적 빨리 해껏 먹고 소진시키는 거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견과류를 소분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. 소분을 해놔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산화 안 되게. 근데 산화만 해도 그나마 좀 나아요. 여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견과류를 그래서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닫아 놓으시는 거 좋고요. 그리고 어디 포대 속이나 이런 데 양을 1년 먹을 것을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한 포대를 사서 드시는 분 있어요. 20kg씩 이렇게 15kg씩.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놓잖아요. 그러면 정말 값은 좀 쌀 수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잖아요. 엄청 해로워요.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소분된 거 사 먹잖아요. 근데 이미 그런 시장에서 그냥 싸놓아요. 그냥 이렇게. 우리 타이거너트도 저희 타이거너트가 정말 비싸요. 경동시장이나 다른 데 가면 되게 싸요. 근데 관리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 햇빛이 들어오거나 창고, 더운 창고 같은 데다가 가마에 넣고 그냥 싸놓는다고요.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갈아서 팔아요. 근데 갈아서 먹을 때 곰팡이 있든 없든 우리 그냥 먹잖아요. 그런 거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의 값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선도 값을 꼭 매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소량으로 살 수 있는 게 값이 비싸지만 신선도가 좋을 수 있고, 때로는 소량으로 이렇게 소분만 된 것뿐이지 이미 이번 달까지 그냥 포대로 쌓아놨던 것을 이번 달 소량으로 되면 되게 깨끗해 보이고 신선해 보여,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믿을 만한 거 잘 골라서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견과류나 된장 이런 거 주의하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, 잘못 섭취되는 약초들이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산에서 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산에 나면, 그렇죠? 산에서 갖고 왔다 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. 그런데 때로는 내 몸이 받아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독성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도 역시 간이 해독을 해야 돼요. 처음에는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, 독성을 중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, 이런 거 좋습니다. 잘못 섭취하는 약초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.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에 맞춰서 드셔야 돼요. 아무리 좋은 칡차라도 여러분 처음엔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, 내 몸이 얼마나 받아주는지도 보셔야 돼요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